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곽동원입니다. 갑자기 급사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뇌출혈 같은 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대동맥에도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몸에 신선한 동맥피를 공급하는 첫 번째 혈관이 바로 대동맥입니다. 그만큼 크고 두껍고 압력도 굉장히 많이 받죠. 이 동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이 대동맥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오늘 낱낱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이혜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혜영입니다. 네, 흉부외과 전문의 이혜영 선생님이시고 오늘 몰랐던 대동맥에 대한 많은 질문들 쏟아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동맥이란 얘기는 선생님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대동맥은 심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큰 혈관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가슴에서 시작해서 네. 복부까지 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배꼽 있는 부위까지 예. 대동맥이 있습니다. 예. 심장에서 처음에 혈류의 방향에 따라서 예.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상행대동맥. 상행대동맥,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행대동맥이 있고요. 하행대동맥, 약간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유턴하는 부분이 네. 마치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 궁상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복부에 내려오는 것을 복부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동맥은 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쭉 배까지 쭉 길게 내려오는 이 부위 전체가 다 대동맥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긴 대동맥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가 있고요. 찢어지는 거요.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동맥이 커지는 대동맥류가 있습니다. 박리가 있고 류가 있다. 네, 예,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대동맥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안쪽에 혈류가 흐르는 부분인 내막과 예. 그다음에 중막 예.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외막이 있는데요. 네. 내막의 일부분이 찢어지면서 예.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것을 네. 대동맥 박리라고 합니다. 예. 박리가 생기게 되면 원래 피가 흐르던 쪽으로 음. 혈류가 차단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찢어졌으니까 벽이 얇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커지면서 파열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대동맥 박리입니다. 그게 점점 진행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원래 공간으로는 혈류가 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새롭게 생긴 공간으로는 어. 피가 잘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가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압력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러면 그 압력이 바깥으로 점점 진행하게 되면 터지는 거고 아하.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원래의 어떤 혈관 자체를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피가 잘 못 가는 예. 허혈성 질환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게요. 벗겨지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벗겨진 건데 이게 저절로 다시 붓는 일은 선생님 없나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예. 저희가 그 병내혈종이라고 예. 그런 어떤 진단명이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따로 있는데 이것은 내막이 찢어졌는데 그게 방사선 검사상에서 예. 안 나타나는 경우를 예. 병내혈종이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수술장에서 들어가 보면 내막이 미세하게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붓는 일은 없다라고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시면 되겠네요. 됩니다. 네. 대동맥 류는 아까 뭐 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고 나서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대동맥 벽 자체가 예. 전체가 다 노화 현상으로 예.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역시나 풍선도 조그만 풍선은 건드려도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커지게 되면 네. 조그만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예. 아니면 압력만으로도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이렇게 벽지가 울듯이 이렇게 벗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룩하게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혈관은 괜찮은데 꼭 대동맥에만 이런 일이 생기나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첫째로는 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혈관도 나이를 먹는군요. 맞습니다. 예, 예. 나이를 먹게 되면 대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예. 아무래도 딱딱한 부분은 딱딱해지겠지만 그 딱딱한 부분이 어떤 충격이나 자극에 의해서 네. 찢어질 수 있겠죠. 예. 딱딱하다 보니까 오히려 찢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대동맥 박리라고 하고요. 예. 역시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 자체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네. 커지는 것이 동맥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노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도 혈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당뇨, 당뇨. 네, 그리고 담배, 네.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네. 고위험군으로 남자가 왜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예. 남자지만 남자분들한테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아까 흡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또 세 가지가 사실 공통점이 뭐냐면 혈관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습관들인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서구화되다 보니까 예.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예. 사실은 예전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좋아지면서 예. 아무래도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혈관이 노화되고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단되고 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의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진단하는 방법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있던 경우도 사실은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의료 보험 제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음. 환자들이 일찍 이렇게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진단율이 높아지는 예. 어떤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환자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대동맥 박리를 우리가 응급 질환이 아니고 초응급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사망률이 높은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시간에 네. 1%씩 네.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어이구,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00명 환자분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대동맥 박리에 진단됐다. 예.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분씩 돌아가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인데 예. 보호자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 대동맥 박리로 진단되었는데 예.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러면 KTX가 아무리 빨리 가도 두세 시간은 두세 시간, 걸리니까. 네, 예. 걸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수술하겠다. 예.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초응급 질환입니다. 대동맥 박리. 이 대동맥 박리를 앓으시는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병원으로 오셨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그날은 이제 설 세고 나서 출근해가지고 갑자기 그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까지 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걸어 나가가지고 통장 정리하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친구가 갑자기 야 친구야 너 목소리가 많이 떨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걸어오니까 천천히 걸음을 걸으면 괜찮고 조금 빨리 걸으면 뭐가 가슴에서 막 이리 올라오는 느낌? 좀 가슴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식이 몽롱하게 잠에 취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마침 이제 걸어와가지고 회사 앞에 파출소하고 119 그 소방서가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신호를 받고 있다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그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소방관님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저를 싣고 이제 각 병원의 응급실로 통화하는 그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은 없습니다. 그래 제가 뭐 깨어나서 그랬다네요. 교수님들 보고 교수님들만 믿습니다. 이렇게 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죠, 나는.
갑자기 막 등들이가 빠져나가려 하니까 걸음을 걸으면 한 20m를 못 가. 이 응치가 막 빠져나가려 했어. 8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원에 갔다가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20일만 더 퇴원했다가 다시 안 돼가 신경과 가가지고 이제 이거 이거 디스크 이거 뭐 협착증이나 이거 수술도 해가지고 25일 동안도 거기서 완전 기력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내 몸이. 밥을 못 먹었으니까요, 여기 올지게. 그런데 신장도 뭐 다 나빠져가지고 뭐 안 된다 하지. 선생님 이제 판독을 하시고 그래가 저녁에 바로 거의 된 날 아침에 응급실 들어왔다가 아침에 시술을 하자 하더라고. 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어제 다 죽어서 반 죽음 돼가 왔어요, 올지게. 수술하고 하루 만에 뭐 저기가 돼가 걸어 보이면 막 아무 이상도 없지. 복도 한 바퀴 병원 안에 뭐 한 바퀴 돌아도 까딱 없는 기라. 내가 혼자서.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확실히 증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한 분은 소방서를 찾아가시고 한 분은 병원을 찾아가실 정도로 뭔가 심각하다라는 느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증상이셨나요? 네, 되게 일반적으로는 흉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가슴이 아프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예. 그 찢어지는 부위에 따라서 예.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방사통이랍니다. 방사통. 네, 그런 증상도 생기고요. 예. 역시나 이게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호흡 곤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호소하시고 예. 실제로 그런 증상 이후에는 예. 심장마비가 난다든지 예. 아니면 의식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극심해서 이분들처럼 스스로 병원이나 소방서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증상들이. 맞습니다. 이게 그냥 조금 아프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예.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예. 그렇게 극심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예,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이 조금 애매한 증상을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등이 빠지는 것 같다, 엉치가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척추하고 조금 헷갈리셨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척추 질환하고 대동맥 박리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신경외과나 예. 정형외과로 가기도 하시고요. 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혈관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 과로 오셔야 되고 예. 치료를 제때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면 되게 허리가 아프다 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들러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그 허리 아픈 거는 자세와 관계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안 좋은 자세라든지 예.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더 아프다든지. 예. 그런데 대동맥 박리는 예. 자세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늘 아프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갑자기 죽을 것 같고, 예, 막 숨도 못 쉬겠고 이렇게 좀 아픈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뭐 척추 디스크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걸을 때 아프다든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앉으실 때 아프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동맥 박리는 초응급 질환이고 이렇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있어서 병원을 찾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대동맥류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대동맥류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건강 검진이나 예. 어떤 다른 목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예.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민감한 분들은 네. 이렇게 누워서 본인의 배를 만져보시다가 배를 만져보다가 네,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데 그게 이렇게 박동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 이게 대동맥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혈관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목이 쉬어서 목이 쉬어서? 대동맥류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궁상 대동맥 예. 쪽에 대동맥류가 생겼을 때는 예.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아, 예.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한쪽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예. 목이 쉬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가봤더니 맞습니다. 우리 쪽 문제는 아니다.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대동맥류가 있었다. 이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증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환자들은 있으신 거죠. 이런 환자분들은 그럼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을까요?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작년 12월 달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엑스레이 사진 찍으니까 그 폐에 혹이 생겼다 해가지고 CT 사진 찍으니까 폐에 혹이 있는 게 아니라
대동맥에서 이 풍선처럼 이 불어났어요. 아픈 것도 없고 아무 통증도 없었어요. 이 동맥이 터지면 사람은 이제 그 구제할 수 없죠. 그사 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건의를 해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무 증상도 없었고 그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수술을 하자 하면 많이 놀라시고요. 예. 네. 또 꼭 정말 해야 되느냐 하고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이렇게 달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동맥이다 보니까 이 파열되게 되면 그렇지.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파열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잘 달래고 이렇게 수술이나 시술을 하자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상 없는 분들한테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수술까지 하자고 하나? 그럼 이걸 이해를 시키셔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뭐 아까 대동맥 박리는 뭐 여러 가지 뭐 흡연, 남성,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동맥류는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커지는 건데 요거는 또 원인이 좀 다른 원인들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성입니다. 또 남성입니다. 아, 예. 역시나 그 나이가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담배라든지 예. 고혈압, 네. 스트레스, 그리고 고지혈증이라고 또 콜레스테롤이 많으신 분, 예. 네, 이런 분들도 어.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동맥이 처음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길게 배 아래까지 내려가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디든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어디든 다 생길 수 있지만 예. 호발 부위, 잘 생기는 부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에서 시작해서 대동맥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이 제일 많을 것이다. 예. 상행대동맥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는 복부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예.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팔과 다리를 예. 혈압을 재어 보시면요. 네. 팔이 높을까요? 다리가 높을까요? 심장에 가까운 팔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예. 사실은 다리 쪽이 높은 경우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멀어서. 네. 어. 그 이유는 심장의 수축력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심장과 가까운 예. 팔 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혈관의 저항도 네. 혈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하. 하지 쪽으로 갈수록 혈관의 저항이 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혈관의 저항이 많은 곳이 네. 아마 혈관이 더 잘 부풀어 오를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3분의 2 정도, 예. 그러니까 75% 정도 되죠. 그 정도는 복부에 대부분 많이 생기고요. 예. 나머지 25% 정도가 흉부 쪽에 생기는데 네. 흉부 쪽에서도 상행대동맥이 예. 심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예. 혈압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 다 마찬가지입니까? 복부 쪽에다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맥류가 예. 복부에서 제일 많이 복부에 많이 생기고요. 생기고, 예. 대동맥 박리는 박리는 상행대동맥에 제일 많이 상행대동맥에. 생깁니다. 아, 예. 대동맥 박리는 정확하게 증상이 있으니까 병원을 찾으실 것 같은데 대동맥류는 증상이 없다고 하셔서 이거 모르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네, 우선 점점 커지다가 예. 파열하게 되겠죠. 아,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이 좀 약해지니까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박리가 되면 점점 혈류 자체가 예. 안 좋아지면서 허혈성 질환도 예.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류 자체만으로 끝나기도 하고 대동맥류가 대동맥 박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이거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증상이 없는 병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혹시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혹시 그럼 나도 대동맥류, 뭐 박리 이런 거 없나 검사 받고 싶으시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은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예. 지금 만약에 TV 보시는 분들이 네. 증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지만 대동맥류는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면 네.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네. 또 필요하면은
초음파를 받으면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제일 정확하게는 CT를 찍어보면 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CT를 통해서 보면 대동맥 박리는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대개 진단은 우리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기존의 혈관은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CT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이렇게 좀 구부러진 모양의 새로운 공간이 하나 더 보입니다. 실제로 요 좁아져 있는 이 공간이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이고요. 요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새로 박리 때문에 생긴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생긴 공간 때문에 기존의 혈류가 가야 되는 공간이 차단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새롭게 생긴 공간이 점점 더 압력이 걸리면서 이게 터지게 되면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대동맥 박리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CT를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특히 상행대동맥에 네. 박리가 생겼을 때는 네. 수술을 급하게 하지 않으면 초응급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네. 다음으로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예.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스텐트가 뭔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걸 집어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술과 이런 어떤 스텐트 시술 말고 예. 우리가 혈압이나 통증을 조절하면서 네. 경과를 보는 예. 대증요법도 있습니다. 예. 자, 대증요법은 뭐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혈압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걸 텐데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시거나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은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수술은 그 찢어진 혈관을 예. 인조혈관으로 예. 치환, 갈아주는 겁니다. 아, 인조혈관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심장을 네. 멈추거나 아니면은 심장과 좀 멀리 있는 부분은 예. 우리가 겸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클램프라고. 예. 겸자라는 것을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 원위부와 근위부를 물려놓고 예. 피가 통하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네. 그 부분을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임 선생님, 잠시만요. 심장을 멈추게 한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예. 심장을 그냥 멈추면 안 되겠죠. 예. 중요한 머리로 가는 혈류도 유지가 돼야 그렇지.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공 심폐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예. 그런 장비를 이용하고요. 예. 특히나 대동맥은 그냥 심장만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예. 그 혈류가 가지 않도록 겸자를 물릴 수도 없을 정도로 예. 혈관이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 순환 정지라는 테크닉을 이용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왜 냉동인간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체온을 20도 정도까지 낮추고 우와, 그런 예. 상태에서는 혈류가 가지 않아도 예. 대사하는데 앞으로 나중에 정상적으로 그 장기가 기능을 하는데 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뭐 메르스 사태 이런 거 있을 때 사실 뭐 에크모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장치인가요? 맞습니다. 거의 유사한 장치입니다. 아, 우리 인생에서 심장이 잠시 멈추게 되는 그래도 괜찮은 시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인공혈관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인조혈관. 네. 인조혈관은 대개는 이제 대동맥을 대체할 정도로 네. 그렇게 큰 어떤 생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예. 공장에서 예. 이렇게 헝겊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부위에 맞게 예. 재단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걸로 이제 그 대동맥을 대체할 수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걸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거고 시술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조금 더 간단한 모양입니다. 꼭 간단한 건 아니고요. 네네. 시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하기에는 조금 더 위험하고 네. 또 수술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에게 좀 더 편하고 예. 좀 안전하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예.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술하는 방법은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조혈관을 네.
스텐트라는 예. 철망과 같이 결합시켜서 우산처럼 접었다가 네. 우리가 작은 혈관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하지 쪽에 있는 예. 대퇴동맥을 통해서 보통 사타구니로 이렇게 들어오죠. 맞습니다. 네, 사타구니로 네, 네. 이렇게 올려서 정상적인 혈관에다가 위치시키는 그런 시술입니다. 예. 일단 선생님이 진료실로 찾아가서 직접 모형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치료 방법 중에서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보시는 부위는 복부에 있는 대동맥인데요. 기존에 개복을 하고 배를 여는 그런 수술보다는 사타구니에 조그만 혈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를 우산처럼 접어서 대퇴동맥을 통해서 복부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우산을 펴듯이 펴고 나서 이렇게 펴게 되면 결국에는 혈류가 기존의 대동맥류로는 혈류가 가지 않고 압력이 전해지지 않고 이런 스텐트 그라프트로만 혈류가 가기 때문에 이 대동맥류가 터지거나 하는 그런 파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이 대동맥류에 대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저렇게 스텐트를 넣어서 우산처럼 이렇게 접은 상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탁 펼쳐지는 모양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저런 방법이 이제 대동맥류 치료로. 대동맥 박리도 선생님 저걸 씁니까? 네, 대동맥 박리도 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환자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그분이 예.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던 예. 대동맥 박리 환자이고요. 네.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막이 찢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막을 찢어진 부분을 스텐트 그라프트로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예, 예. 막아주고 아까 새롭게 생긴 가성 공간 때문에 네. 진성 공간이 이렇게 좁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좁아져 있는 곳도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도 대동맥 박리에서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사실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스텐트가 됐건 아니면 인공혈관으로 대체를 했건 간에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이게 혈관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병증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영구적입니다. 그 네. 말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 특히 이제 스텐트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바느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 안에 예. 그냥 이렇게 펼쳐 놓은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혈관 안에 펼칠 때 스텐트가 네. 아래쪽으로 밀려가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낚시 바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걸어 놓는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바늘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혈압 때문에 네. 찢어지거나 혈관을 찢어지거나 손상을 줄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거나 원래 기존의 어떤 대동맥류 자체를 없앤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동맥류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넣어놨던 네. 스텐트 그라프트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다른 데로 자기가 이사를 가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CT를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시술을 받으셨다고 해서 확 안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반영구적이라 이걸 나중에 뭐 또 빼고 갈아 넣고 이런 경우도 혹시 사실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혈관이 찢어지거나 예.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네.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말고도 예.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신적인 어떤 감염, 예. 폐렴이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균들이 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폐혈증 상태가 되면 네. 그 균이 네. 그 안타깝게도 네.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닌 예. 이물질에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저기에 가서 달라붙는군요. 맞습니다. 스텐트에. 예.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항생제를 써서 네.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복을 해서 다시 제거를 해야 되나요? 예, 제거를 해줘야 되고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궁금해집니다.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를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활 수칙, 생활 습관을 바꿔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 사실은 이게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안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혈압 관리를 잘하자. 그다음에 변비도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변비요? 네. 변비가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힘주다가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혈압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뭐 저염식 예. 그런 음식들 예. 그리고 또 생활 습관 중에서 운동 예. 그리고 담배는 안 피우는 게 좋고요. 비만해지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절주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어. 대동맥 박리나 음. 대동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셨을 겁니다. 대동맥이란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어디쯤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셨을 텐데 오늘 얘기 들으시고 대동맥이 어디쯤에 있다, 무슨 일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도 중요한 병들이 생길 수 있다까지 오늘 자세히 들으셨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이혜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대동맥류가 나왔습니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셨죠. 나는 수술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바뀌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빨리 찾으시면 운이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동맥 건강을 걱정하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